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석다이아몬드 손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멋진 오프닝 멘트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어서 그분의 남편,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요, 현실과 변화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TA 세미나에 접속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저도 지금 오프닝 음악이 딱 나오면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오늘 한번 남은 시간 여러분들 비전을 같이 나누고 또 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한 번쯤 멈춰서서 남은 내 미래는 어떤 삶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려면 어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얘기, 현실과 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같이 못 만나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됐죠?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제 삶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2019년도 연말에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가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런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교육이 조금씩 진행됐던 것들이 급속도로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됐고요. 우리가 원래 변하기로 했던, 그리고 변하고 있었던 것들이 가속화되어서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그죠? 온라인 쇼핑 원래 많이 하고 있었고, 온라인 교육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 대체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한 몇 년 전에 이 책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위기로 인해 위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거 어떠세요? 공감하십니까? 그럼 위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위기 이전에도요, 코로나 이전에도 기업들이 뭐라 그럴까요? 구조조정이나 또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랬던 이런 상황들이 위기가 딱 닥치고 나니까 더 심각해지고 더 빨라졌던 거죠. 기업에서는 인력들을 자꾸 줄이게 되고요, 그 줄어든 인력들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줄어든 인력들을 고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쓰죠? 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긱 이코노미가 극대화됐죠. 긱 이코노미라는 건요,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구해가지고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인 거죠. 요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배달 라이더, 그다음 뭐 배달의 민족, 뭐 쿠팡이츠,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소속되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필요할 때 추가 수입을 만들고 또 N잡, 2잡, 3잡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오른쪽에 긱드라는 노란 책 보이시죠? 책 제목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공감하세요? 원래 그랬던 게 더 빨라졌던 거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쇼핑 원래 온라인으로 많이 하셨었잖아요. 방구석 쇼핑이라 그러죠. 근데 그 언택 소비, 온라인 쇼핑이 급속도로 증가한 겁니다. 저만 해도 제 일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느 날 한번 이렇게 봤어요. 제 일상을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출출해요. 시켜야 돼. 어디서 시켜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시키다 보니까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내일 뭐 살 게 있대. 바로 어디를 들어가요? 쿠팡, 네이버.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삶이 이렇게 변했다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모든 소비를 한다면 오프라인의 매장을 갖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질까요?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요,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의 가속화가 낳은 필요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 겁니다.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힘들어지고요, 직장은 잘 나가던 직장을 구조조정을 당해야 돼요. 또는요, 구조조정 당하고 난 남은 사람들은 또 어떤지 아세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임금이 거기 맞춰서 올라가 주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런 발표를 했던 거예요. 코로나19로 일자리도 양극화, 소득도 양극화된 겁니다.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번답니다. 여러분들 외제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보이시죠? 근데 내 차는 없잖아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요, 내 집은 없어요.
엉덩이 깔고 눕는 내 집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500채씩 600채씩 가지고 있대요. 내 거 하나 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의 수입원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직장에서 월급이 잘 나오고 있다고, 그래 앞으로도 잘 나올 거야,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영업요? 아, 코로나 때 잠깐 힘들었는데 뭐 보조금 풀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돈 쓰네? 그거 오네? 이거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 위기가 또 오면 어떠시려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세상은 바뀌었다. 옛날하고 돈 버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옛날하고 여러분들 경제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주 보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김작가 TV라는 건데요. 곳인데요. 구독자가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경제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경험으로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죠. 착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어느 날 도이치 파이낸셜의 부회장님이시죠. 예, 조병학 부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저분이신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 저분이 왼쪽에 책을 쓰셨어요. 돈의 비밀이라는 책. 궁금하죠? 돈의 비밀. 예, 돈의 비밀을 깨달아 일하지 않는 세계로 가라고요. 예,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본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그들의 어떤 직원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했고, 기존의 공교육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그걸 깨주는데요,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예, 여전히 아직까지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마라, 송충이가 솔잎 먹어야 된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그 속담을 믿고 그걸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 한번 다시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적 자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수동적 소득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래요. 수동적 소득 뭐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 그게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벌 수 있는 재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안 알아보셔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이 여기 나오셔서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라고 얘기하려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내가 너무 돈을 밝히는 사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받았던 고정관념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돈이 중요한 건 맞아요. 돈이요 목숨도 살리던데요. 행복으로 돈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지킬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느냐 하면, 자본주의가 운영되는 시스템과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돈을 잘 벌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본이 돌아가는 걸 잘 깨우친 사람들이 돈을 잘 벌도록 되어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제도권 교육에서는 돈 버는 방법을 어느 나라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못 배웠잖아요. 우리 돈 버는 법 배우셨어요? 수동소득, 능동소득, 자산소득, 노동소득 이런 거 배우셨나요? 못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도 경험으로 30년 동안 배운 게 이거래요. 그러고 나서 알았답니다. 수동적 소득이 왜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수동적 소득이라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못 깨우치고 노동에 목숨을 걸고, 이래서 돈 버는 것만이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구조 속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거 너무 안타깝답니다. 그래서 저런 책 쓰셨대요. 예, 저런 책을.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 흘려버리지 마시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예, 이런데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키시고 줌을 키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더군다나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본주의 키즈라는 이런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키즈는 뭐냐 하면요,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라 하면 1985년도 이후 태생들, 세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전 세대들, 그 후 세대들요. 그러니까 꼰대 아닌 세대들이에요. 1985년도 이후 세대들. 이들은 어떠냐 하면요, 자본주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받진 않았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생리들을 알기 시작했던 친구들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의 소비시장을 예측하고요, 트렌드를 예측하는 서울대 소비자학과인가요?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께서 이 책 쓰시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지금 벌써 한 15년째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를 예측한 트렌드 코리아 2021에 세 번째에 보시면 자본주의 퀴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5년, 10년만 지나면 이들이 사회의 주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자, 이들은 어떤 세대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본주의 퀴즈는요, 날 때부터 자본주의입니다. 얘들은 어떤지 아세요? 돈과 소비의 편견이 죄송합니다. 얘들이 아니고 이 세대들은 돈과 소비의 편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40대 이후의 세대들은 돈 밝히면 못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돈을 터부시 여겼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돈 밝히지 않으면 못 쓰게 된다. 이런 격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최대 인생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빨리 벌어서 수동소득을 만든 다음에 은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시면 30대 비트코인으로 몇십억 벌어서 은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운이 좋았어. 비트코인 하면 안 돼. 주식 그 위험해. 도박이야. 제가 며칠 전에 만난 40대 후반의 주부신데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거든요. 자기는 주식하는 건 도박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돈 벌어가지고 그거 저축할 생각만 했지 주식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오니까 내가 바보였다는 걸 이제 알겠더래요. 그겁니다, 그거. 이들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광고에 대해서 우리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광고에서 돈을 보고 자꾸 광고한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고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합리적인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들은 유튜브 같은 데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올리는데, 좋은 영상을 찍는데 광고를 안 실잖아요. 그럼 이들이 댓글을 달아요. 누구 작가님, 누구 선생님, 광고 좀 올리세요. 광고 좀. 제가 이거 공짜로 올려니까 미안해요. 그거라도 받으려야지 돈 버시죠. 이런다니까요. 앞광고는 선호합니다. 앞광고. 근데 이들이 얼마 전에 막 난리가 났었죠. 뒷광고 하는 유튜버들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나가라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고. 왜 그러느냐? 앞광고 정당하게 밝히고 정직하게 하는 광고들은 다 인정인데 안 하는 척하면서 한 거, 속인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공정과 정의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야, 안 한다 그래놓고 왜 했냐는 거예요. 진작부터 한다 그랬으면 우리가 지지해 줬을 건데 안 한다 그래놓고 하니까 내가 속은 것 같다는 거죠. 그건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멘 어때요? 한다 그러고 가잖아요. 얼마나 이들에게 딱 맞는 겁니까?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요, 아까 말했던 경제적 자유. 이들은 금융에 대한 지식은 빠르면 빨리 배워서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학개미, 병정개미, 잔동금융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276명 정도 쓰시네요. 혹시 카카오뱅크에서 적금을 하시거나 저축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2명밖에 없잖아요. 혹시 거기에 요즘에 각 금융회사들이 카카오뱅크를 따라서 하는 게 있어요. 잔돈저축이라고요. 혹시 하시는 분, 해보신 분. 이율이 4%예요. 요즘 시중은행 이율 2%밖에 안 돼요. 잔돈금융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계좌에서요, 매주 남는 잔돈이 자동으로 적립이 돼요. 그런 것도 있고요. 26주 릴레이 저축이라는 것도 있고요. 하루에 1,000원씩, 다음 주는 2,000원, 한 주에 1,000원씩. 일주일마다 1,000원씩 올라가요. 2배로. 첫 주는 1,000원, 그 다음 주는 2,000원, 그 다음 주는 3,000원, 그 다음 주는 4,000원 이렇게. 저도 그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개를 딱 깔아놓고요. 10,000원도 넣어놓고 100,000원도 넣어놓고, 그래서 첫 주는 10만 원, 둘째 주는 20만 원, 셋째 주는 30만 원 이렇게 저축하고 다 탈 때 되면 한 700~800만 원 되더라고요. 재밌어요. 이율도 높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썩히지 않고 이 돈으로 뭔가를 불려서, 이 돈으로 뭔가를 투자를 해서 내가 은퇴할 수 있는 생활비가 여기서 나오면, 그들은 또 많지도 않잖아요. 한 달에 수동소득으로 200~300만 원만 나오면 바로 은퇴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결혼 안 하죠. 애들 없죠. 200~30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여행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파이어족이 뭡니까?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 빨리 독립해서 은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상한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꼰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나이가 꼰대 나이던데 40 된다고 하면 그렇다 그러던데요. 야, 평생 일할 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소비를 하는데 합리적 소비를 합니다. 월세를 살면서 벤츠 끌고 다닙니다. 월세를 살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삽니다. 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고 내가 기쁘겠다는데. 왜요? 그거 뭐라 그럽니까? 내 돈 내산, 플렉스라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했던 시발 소비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욕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시발 소비, 이게 뭐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지르는 거. 그거는요 후회해요. 그거는요 다음날 되면 후회하잖아요. 남자분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디 비싼 술집 가고 한 몇백만 원 쓰고 나오면 다음날 후회해요. 예, 근데 이 세대들은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면서 들고 다닙니다. 플렉스 소비, 내 돈 내산. 이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들이 사회 중심으로 들어올 때가 되면요, 어떤 시대가 될까요? 오히려 있잖아요, 돈을 노동을 통해서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꼰대가 될 겁니다. 이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요, 기득권, 자본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세뇌시킨 대로 살아가실 겁니까? 깨이셔야 됩니다. 그 깨일 수 있는 수많은 루트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유튜브도 있고요, 무슨 책도 있고요, 모임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이곳에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배우는 사람들을 보고 저 세뇌당한다, 세뇌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곳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분들이 세뇌에서 깨이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깨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자, 이 워렌 버핏 같은 분도 현자입니다. 우리한테 숨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답니다. 여기에 숨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뭐죠? 능동소득입니까? 수동소득입니까? 자산소득입니까? 노동소득입니까? 자산소득이자 수동소득입니다. 저걸 빨리 만들으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만들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노동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제가 시대의 변화 알려드렸잖아요. 로봇으로 대체되고 인력은 줄이는데 내가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유발 하라리의 초예측에 나오는 무용계급이 돼버립니다. 잘못하면. 무용계급은요, 없을무, 쓸용, 쓸모가 없는 계급이 너무너무 많이 탄생하고 있다고 유발 하라리, 그 미래학자 있죠. 그 역사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그래서요, 돈을 버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소득, 자산소득. 왼쪽 거는 능동소득, 일해야 돼 버는 거. 오른쪽은 자산소득, 수동소득. 이 두 가지밖에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노동소득에 의지했습니다. 자, 노동소득을 내가 만약에 벌고 있고 내 가게의 대부분이 노동소득이라면 여러분들 위험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주인공, 내가 칼자루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오른쪽 소득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는 아메이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러려고 우리는 아메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메이 아니고도 나는 충분히 능동소득, 아니 수동소득,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걸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자본이 없고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고, 백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자산소득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기회를 아메이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래서요, 아메이는요 노동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소득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산소득이 되는지는 아마 뒤에서 또 다른 사장님께서 알려주실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시잖아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소득원은 어때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소득이 나올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말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위기가 와도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돈이 투자가 많이 안 돼야 되겠죠. 왜요? 돈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돈이 투자된다는 거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위기가 오고 또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지 않는 일이라면 지금부터 안 해야죠. 그죠?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유행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지금 다시 어디 가게를 점포를 차리고 슈퍼를 한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요, 본업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업을 그만두고 해야 될 일이라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생계를 유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일이어야죠. 마지막으로 6번째요. 남을 도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누군가와 경쟁해서 누군가의 파일을 뺏어서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나누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권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아메이는 사회적 기업 맞아요. 왜요?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가난,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실업률을 줄이고 있잖아요, 아메이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메이를 통해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이 아메이라고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요즘 시중에 나가 보면 이런 책이 되게 많이 유행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어려운 시기가 또 올 것이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에 개인의 시대가 온다는 책,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글씨가 되게 이쁘게 나오네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맨 아래, 이제는 개인이 주인공의 시대입니다. 독립 비즈니스로 삶의 독립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준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아메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들을 이 시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에게도 이 아메이 비전이 조금씩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길 희망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